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세종시 불법 전매 수사 우선 이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는 9,900명 정도가 이제 전매 부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실제 입주 공무원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계약 포기한 사람이 있고 또 수사 선생님 오는 사람이 약 2,0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네. 우선 궁금한 것은 공무원들이 처음에 이제 세종시 아파트를 받을 때 혜택이 좀 상당히 많았죠. 네. 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사하고 싶어서 이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기니까 예. 그 주변으로 이제 이사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법을 보통 택하는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하는 뭐 공무원들이나 그다음 이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특별 분양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세종시에 분양된 아파트의 70%를 공무원들에게 특별 분양을 해줬습니다. 2014년부터는 50%인데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9,900명 정도가 저렇게 특별 분양을 받은 건데요. 네. 이게 혜택이 어떤 게 있냐면 2011년에 첫 아파트 분양할 때 당시에 분양가가 대략 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평당 3.3제곱미터당. 근데 바로 인근에 이제 대전 유성을 바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예. 그 당시에 대전 유성의 아파트들의 평당 이제 거래가가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럼 평당 3,400만 원 정도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혜택을 부여하고 이제 세종시로 이주하는 것을 이렇게 권한 건데 보시는 바대로 실제 입주한 공무원은 6,200명 정도 됐고요. 네. 그럼 나머지 대략 한 3,700명 정도는 입주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중에 현재까지 지금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2,000명 정도는 이게 분양권을 전매하면 안 되는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해서 이득을 취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불법 전매, 물론 청문회 때도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익히 아시겠지만 어떻게 불법 전매가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공무원이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청약통장 이제 1순위자가 네. 이제 떴다방이죠, 소위 말하는 그런 그렇죠. 공인중개사에게 통장을 팝니다. 네. 그럼 그걸 통장을 사서 이제 수요자들을 모으죠. 이거를 조금 웃돈 줘서 살 사람들 모읍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청약 접수하고 당첨자 발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이 아까 말한 청약 통장 자체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의를 나중에 이제 변경을 하는 바꿔주고, 거죠. 네. 그러면 저 수요자 첫 번째 수요자가 사서 두 번째 수요자한테 팝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요자한테 팔고 네 번째 수요자한테 팔고 계속 이게 여기서 조금씩 이득을 붙여서 팔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초의 그 수요자 1보다 수요자 6 정도 되면 많으면 웃돈이 5천만 원에서 뭐 많게는 1억까지 해서 사도 여섯 번째 수요자조차도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처음에 최초에 나는 그냥 세종시 출퇴근하려는 사람인데 뭐 굳이 저기 갈 필요 있겠어? 그러면 조금 웃돈을 받고 팔아서 적게는 뭐 한 1, 2천만 원, 많게는 뭐 수억 원대 이득을 취하게 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적게는 1, 2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1, 2천만 원이라고 해도 지금 평균이 4.47% 네. 정도 공시지가가 올랐는데 세종시, 물론 요즘에 뜨고 있다는 제주도가 네네. 가장 많이 오르긴 했지만 세종시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시가 저렇게 오르다 보니까 네. 아마도 이 불법 전매가 그 당시에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의 분양가가 이 인근보다도 훨씬 쌌잖아요. 쌌죠. 인근보다 훨씬 쌌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계속 오른단 말이죠. 네. 그럼 그만큼 차익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건데 원래 이제 전매 제한을 1년 정도 기한을 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문제가 한번 발생하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시장 질서 자체가 교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변보다 싼 시세로 특별 분양을 받았는데 네. 그게 막 불법적으로 전매가 이루어지면 낮은 가격 이쪽에 팔리면 이쪽 부동산 값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질서 자체가 교란이 되니까 예. 아예 불법 전매 기간을 3년으로 이렇게 늘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양권 거래량을 봐서도 그 부분이 좀 네. 이해가 되는 것이 3년쯤 되니까 갑자기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3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좀 팔아도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애시당초 이 특별 분양의 취지는 세종시로 공무원들을 좀 이전해서 일을 효율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였는데 그게 어찌 보면 좀 악용이 돼서 공무원들의 배만 불려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되는 것이 뭐 정말 공무원들 와서 좀 편하게 일하면서 네. 좀 효율적으로 해라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반 이상
뭐 머물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출퇴근하는 사람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세종시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내려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용산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KTX도 1시간 정도면 가니까 아, 굳이 거기에 이주할 필요 있겠어? 라고 해서 이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부분의 분들은 그 당시에 분양권 계약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 수사 대상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중에 꽤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나는 그냥 서울에서 다니고 수도권에서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팔면 좀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부동산 중개업자에 또 유혹을 합니다. 이거 충분히 안 걸리게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공무원들 이제 극단적으로 지금 세종시에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초반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전매 제한 1년을 3년으로 늘린 이유가 몇몇 공무원들이 이제 적발이 됐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됐는데 그 당시 좀 제대로 검사를 어떻게 보면 조사를 했다면 네.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네. 올 1월 달에 이제 그 한 공무원 9명 정도가 전매를 하다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특별 분양의 또 다른 혜택이 취득세 면제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면제받은 4,500만 원을 전부 다 이제 소위 말해서 토해내는 것을 로 마무리를 하고 네. 그냥 수사를 덮은 다음에 문제는 이제 이거 전매 기간을 좀 늘려야겠다. 이거 예. 시장 질서 교란이 굉장히 심하다 해서 3년으로 늘리고 그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9명이 아니라 지금 실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9,900명이 특별 분양을 받았는데 실제 거주하는 사람 6,000명이면 한 3,000명 정도, 3,700명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없게 무언가 뭐 불법 전매를 했건 분양권을 포기했건 이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부분 한 번만 들여다봤더라도 좀 알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면 또 이제 전매 처벌 규정 뭐 이건 누구나한테도 포함이 되지만 보면 솔직히 처음인 경우에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면 내가 얻은 이득 충분히 내고도 훨씬 더 남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근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몰수를 하기도 합니다. 네. 나머지 이제 이득으로 얻은 돈을 몰수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여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의 벌금형이면 굉장히 형사적으로는 낮은 수준의 처벌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네. 걸리지만 않으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예. 혹여 걸리더라도 내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런 일도 좀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그렇다면 뭐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세종시에서 그냥 공무원들 조사로 끝날 것인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단순히 불법 분양권 전매 기한 제한 내에 이런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동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전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악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장 문제가 된 게 이번에 세종시 문제니까 세종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잖아요.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라고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공무원은 굉장히 좀 직무에 관련해서 청렴하고 뭔가 이런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공무원이 부패하면 정부도 부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정권의 소위 말하는 그 추진력이나 역동성까지 거의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일단 이 부분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될 거고요. 나머지 전국적인 지역에 대한 수사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종시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에 대해서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